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또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칼춤입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상당히 두껍습니다. 680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윤창중의 실록이라 할 수 있죠.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께서 겪어온 그 시련기, 그 시련기에 대한 윤창중의 실록입니다. 칼춤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이 책의 출간을 기념하고 또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을 위한 단합대회를 갖기 위해서 23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윤창중 정치학교, 장소는 서울역 4층 대회의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 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유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3권의 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집거와 은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입니다.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입니다.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통령 문재인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 방문에 대해서 좀 아주 심도 있는 칼럼을 할까 합니다. 그 독자 한 분을 또 모셔가지고 저와 그 대담을 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예.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명분이 사드 갈등으로 촉발된 양국 간의 그 경색된 국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네. 지금 이 시기에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보면은 문재인의 그 중국 방문의 명칭은 국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빈 방문. 이 국빈 방문이라는 허명으로 중국의 시진핑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을 낚아가지고 왜 낚았느냐, 왜 낚느냐 성공했느냐. 지금 문재인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그야말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시진핑 입장에서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안달복달하고 있구나. 왜 지금 문재인은
중국에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문재인 세력은 김정은을 만나고 이 소위 말하는 북한과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기념비적인 이 공적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한미동맹을 멀리하면서 중국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북적이고 친중적인 문재인의 그 속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진핑이 자 국빈이다, 국빈 방문이다 라고 딱 미끼를 던져주니까 문재인이 덥석 물은 거예요. 자, 덥석 물으니까 중국은 그때부터 무례하고 몰상식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접해본, 제가 경험해본 중국의 외교라는 것은, 중국 외교는 한마디로 우리가 과거에 오랑캐라고 알았던 그 중국의 그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그 비외교적인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문재인이가 덥석 물린 거예요. 자, 일단 오기로 소위 말하는 문재인이가 중국을 방문하기로 합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중국이 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면하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통일 외교 안보 라인에 첫 번째 그 경험, 이 경험이 아주 미천하다는 거. 중국을 다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문재인 이 정권에서 그 외교 안보 통일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 라인에서 중국을 제대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다뤄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대한민국 이 통일 외교 안보를 온통 지휘하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다뤄본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무슨 외교부에 있으면서 전공이 노동이 노동, 뭐 ILO에 근무했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면 뭐 중국집에 가서 중국 요리 먹었던 그 경험이 네? 일반 국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경험이 없어요. 자,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중국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중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 외교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과 지식 전혀 축적되지 않은 아마추어. 근데 이 아마추어들이 뭐냐? 친중적 사고, 친북적 사고에 쩌들어 있는 이른바 386 운동권. 예컨대 뭐 임종석이다 말이죠. 또 대통령 문재인부터가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야말로 중국에 대해서 그 열망하는 그 과거 조선시대의 대한민국의 그 뭐랍니까?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이 중국에 가졌던 그 막연한 환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드 문제가 이렇게 전혀 한국과 중국 간에 완전히 버전이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 정비가 사전 정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명색이 대통령이 왜 중국을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망신을 당하냐 이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아마추어 외교, 운동권 외교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의 이번 방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 관련된 질문인데요. 보통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네, 그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정상회담 후 어떤 공동 성명이나 예. 공동 언론 발표를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문명 국가와 문명 국가 간의 그 정상 외교에 있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무례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외교적인 일이 지금 이게 픽션이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현실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문재인과 시진핑 간의 이른바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다면 그 양국의 정상의 그 회담 내용을 정리하는 합의문이라든가 공동 발표문이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격이 낮은 이른바 언론 발표문, 프레스 스테이트먼트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생략돼 가지고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예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정말 그냥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처음 청와대를 출입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른바 문빨 기자들이 그 문재인 캠프 출입하던 기자들이 지금 청와대를 출입하니까 이러한 외교적인 관례나 이런 것에 대한 취재 경험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때의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1994년과 지금 2017년이라는 그 시차를 놓고 보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의 발전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전해 왔던 거예요.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19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 한중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지 불과 2년 만이에요. 2년 만에. 그때 소위 말하는 대만, 그 타이완에서 엄청나게 정말 마음이 상해 있을 때예요. 그때 한중 관계라는 것은 불과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정말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 인민군이 한 1m 상관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그 동선, 그 거리를 따라 가지고 그 경비를 섰어요. 엄청났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오기 열흘 전부터 베이징에 있는 모든 공장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왜 폐쇄시켰냐? 석탄을 떼잖아요, 중국에서는. 그 석탄을 떼는 공장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 베이징 하늘을 흐리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장까지도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폐쇄한 게 아니라. 정말 김영삼 대통령 엄청나게 기분 좋아했죠. 엄청나게 기분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 지금 시진핑이가 뭐냐면 지금 완전 황제라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 보니까 14일 정도에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그 문재인 씨가 이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황제로부터 받고 있는 그 홀대, 그 푸대접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떠올리냐면 1636년 12월 6일 말이죠. 청나라 태종이
12만 대군을 끌고서 압록강을 쳐들어온 그 전쟁, 병자호란을 저는 생각해요. 그때 조선의 군주가 인조 아닙니까? 인조. 1636년 12월 6일에 그야말로 질풍노도 파죽파죽지세로 한양을 공격하죠. 뭐 중간에 다른 어떤 성을, 도성을 뭐 건드리지 않고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와가지고 인조를, 한양을 공격하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강화도로 갈 거냐 남한산성으로 갈 거냐 하다가 남한산성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45일 만에 백기를 들었죠. 그렇죠? 그때 인조가 거느린 군대가 2만 명.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강남 잠실 그 삼전도의 구력 아닙니까? 삼전도의 구력. 이 삼전도의 구력이란 게 뭐냐? 청나라 태종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쪽에 완전히 적군이 도열해 있는 그 사이를 인조가 혼자 걸어와서 그 청나라 태종을 향해 가지고 삼배 구고드레라는 걸 하셨습니까? 삼배, 절을 3번 하고 구, 9구입니다. 9번 고두레다. 고라는 게 뭐냐면 창고할 때 두드릴 겁니다. 머리를 땅바닥에 9번 소리가 나도록 두드린다 이거예요. 3배. 그러니까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3번씩 땅바닥에 이 머리를, 소위 말하는 요새 유행하는 땅바닥에 헤딩한다 그러죠. 땅바닥에 헤딩을 3번씩 한다 이거예요. 3배 구 고두레, 그러한 예를 치른다. 그런데 사실은 9번도 더 땅에다가 맨 땅에 헤딩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청나라 태종이 머리를 땅에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인조가 머리가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청나라 태종이 이 귀에 들릴 때까지, 귀에 들렸다, 내가 들었다 할 때까지 머리를 맨 땅에 헤딩했다는 거죠. 이게 참 그 삼배구 고드레인데, 저는 지금 문재인 씨가 중국에 가서 바로 북경, 네? 북경에서 이러한 삼배구 고드레 같은 지역적인 그 굴욕을 당한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다. 소위 말 문재인의 북경 삼전도 굴욕이라고 저는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예. 치욕적 역사의 사건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10월 32일 날 그 문재인하고 시진핑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게 소위 3불 원칙, 네네. 예, 사드 배치 불가, 추가 배치 불가, 또 N 그 미사일 방어 체제 불참하는 거, 네. 또 한미일 군사 동맹 비추진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과 비교해서 이것도 구역적인 어떤 협의입니까? 아니면 어째 잘 했다고 하는 협의입니까? 이건 바로 소위 말하는 북경 삼전도 굴욕의 서막인 거죠. 네. 정말 강경화라는 그야말로 외교 아마추어, 참 그야말로 통역사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인데, 그 양반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삼불 정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약속한 거다, 아니다, 우리가 입장을 표명한 거다 했는데, 그건 약속이든 뭐 입장을 표명한 거든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삼불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누굽니까? 백악관의 안보 담당 보좌관 맥메스터 말대로 그 국권을 포기하는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자,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 그냥 사정거리 한가운데 들어있는데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미국의 MD 정책,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안으로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자한다.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지향해야 될,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을 지금 중국한테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문재인을 찍은 그 국민들이 정말 잘 찍은 건지 대통령을 제대로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정말 알아야 돼요. 그 정말 예능 정치에만 현혹되지 말고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라는 이 소위 말하는 대륙의 한 끝에 붙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 방향인데 그 방향 그걸 미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지금 삼전도 굴욕의 서막인 거죠.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황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절대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공식으로 선언하는 말이죠. 그런 정상회담이 나는 될 걸로 봐요 지금. 예. 네,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예예.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는 목적이 네. 중국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 때 북한을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과연 중국이 북한을 유도해서 올림픽에 참여시킬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는 식민만 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봐야죠. 중국이 지난번에 시진핑이 특사까지 보내가지고 김정은을 만나려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안 만나줬잖아요. 저는 정말 이 지금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장면만은 김정은을 높이 평가했어요. 저 정도는 되고서 자주 외교니 자주 국방을 얘기해야지. 문재인 씨처럼 지금 시진핑을 언제 만날 건지도 모르고, 네? 그 다음에 리커창하고 원래는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리커창 그 중국 총리하고. 근데 갑자기 리커창이가 오찬 회담 못합니다 해가지고 오후에 만나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씨의 이 중국 방문 일정이 다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뭐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중국이 원래 이런 사람, 이게 중국의 실체고 중국의 정체고, 네? 소위 말하는 문재인 세력이 그토록 흠모하고 있는 이 중국의 정체 아니겠어요. 자, 그 정도인데 문재인 씨가 시진핑한테 북한이 꼭 좀 평창에 참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전할 시진핑도 아니고 그런 말을 김정은이가 들었다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북한 팀을 평창에 보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김정은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문재인 그 소위 말하는 그 청와대가 그렇게 진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건 정말 너무너무 순진한 거고 너무너무 아마추어인 거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이 시점에 중국을 가느냐. 소위 말하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미국의 눈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구실에 불과한 거죠. 구실에. 소위 말하는
제가 볼 때는 한미 동맹 관계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는 없고 거리를 더 넓히면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왜 중국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러한 그야말로 북경 삼전도 굴욕이라는 그러한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치욕을 감수하면서 중국에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뿌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뿌리가 뭐냐? 소위 말하는 리영이 좌파의 사상적 스승이라고 하는 그 리영이의 제자가 누구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꼭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리영이의 수제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문재인이고 노무현이었다 이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 아주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문재인과 노무현, 이 좌파 대통령의 사상적 스승이 누구냐? 그게 리영이게 리영이. 기가 막힌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리영이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그건 저도 대학 다닐 때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책을 보고서 운동권 의식화가 됐다고 문재인 씨가 그 운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책을 보고서 노무현 씨가 그 책을 볼락에 본 게 아니에요. 노무현 씨가 원래 좌익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부산 부림 사건. 그 부림 사건 학생들 알아보니까 자기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두들이 읽은 책이 뭐냐? 그러니까 리영이의 전환시대의 논리고 우상과 이성이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읽어본 거예요.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씨. 같이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하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좌익 사상이라는 거. 그 좌익 이념은 고작 리영이의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과 같은 그 참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원래 리영이라는 사람도 원래 좌익이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은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원래 이 사람은 우익으로 시작했던 사람의 사회생활을 어느 날 갑자기 좌익으로 돌아선 그말로 기회주의자들인데, 바로 이 리영이가 쓴 이런 책들이 노무현과 문재인 이 두 사람 양반한테 이른바 정신적 마약물이 된 거예요. 정신적 마약물이. 노무현이가 중국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중국에 가서 자신이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모 대통령이라 했잖아요. 네? 마오쩌둥이라고. 정말 웃기지도 않는 거죠.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자, 문재인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월남이 패망할 때 희열을 느꼈다. 진실이 승리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희열을 느꼈다. 희열을.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망한 거, 미국의 패망을, 미국뿐만 아니죠. 자유민주 진영이 월남이라는, 비에트남이라는 그 전쟁터에서 패배하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그걸 보고서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희열을. 네? 그러니까 예컨대 노무현이나 문재인 씨가 어떤 좌경 이념을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참 골수에 사무치는 뼛속까지 좌파다. 이념적으로, 학문적으로. 오랜 연구 끝에 참 그런 이념, 좌파, 진보 이념을 갖고 있다면 저는 나름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노무현과 문재인 이 두 양반이 갖고 있는 좌파 이념이라는 것은 전혀 공부하지 않은 이른바 찌라시 좌파의 찌라시 좌파.
운동권 애들이 그 가리방으로 긁은 그 인쇄물 좌파예요. 인쇄물 좌파. 임종석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386 중에서 정말 제대로 마르크스 또는 김일성주의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내가 인정을 해요. 나름대로. 전혀 그렇지 않고 말이죠. 불끈불끈하는 그 심장에 호소하는 그 찌라시 좌파.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재인 씨가 이번에 정말 중국에 가서 북경 삼전도 굴욕이라는 소리를 그야말로 확인하고 오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겁니다. 이번에 가서 정말 중국 사회가 중국의 정치, 그 정치 지도자들의 사유 체계를 한번 지켜봐야 돼요. 네, 큰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시진핑 제가 말씀드렸죠.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 부른 거예요. 미국에 저항하고 북조선을 도운 전쟁이다. 항미 원조 전쟁에서 중국 인민군이 위대한 승리를 했다고 하는 뼛속까지 골수 공산주의자 좌파가 시진핑입니다. 네, 이번에 제대로 중국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